11월, 12월 이렇게 딱 2장밖에 남지 않은 쓸쓸한 달력을 마주합니다. 이런저런 생각도 많아지고 왠지 몸도 마음도 무엇인가 쫓기듯 좀 더 분주해지는 이맘때. 그래서 하루하루가 더욱 소중하게 다가오는데요. 그간 안녕하셨는지요? 여기는 다정한 책방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까요? 제가 올 초에 올렸던 책 엄마라고 더 오래 부를 걸 그랬어. 60의 나이에도 여전히 소년 같은 여린 감성의 김진태 작가님의 2번째 책이 얼마 전 세상에 나와서 오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엄마는 고맙다 했고 나는 안녕이라 했다. 아무것도 해드릴 게 없어서 하루 한 통씩 병상에 누워 계신 엄마에게 편지를 썼다 하네요. 오늘 다정한 책방에서 우리 함께 만나봅니다. 삶은 계속되고 엄마, 내가 국민학교 저학년 여름방학 때 곰방대 냄새가 배어있고 들창문 밖으로 탱자나무 울타리가 보이던 할머니 방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할머니를 수의로 꽁꽁 싸매는 걸 봤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혼자 계시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1만이요, 2만이요 하면서 할아버지 입에 쌀을 넣으며 저승길 노잣돈 하시라며 염을 하는 것도 보았어요. 그리고 또 몇 년 후에는 하나밖에 안 계신 꽃같은 형님의 죽음을 보았고 형님이 타시던 자전거를 내가 물려받았는데 자전거뿐만이 아니라 장남의 자리까지 물려받았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알았던 건 아들을 앞세워 떠나보내고 가슴에 아들을 묻은 어미의 심정이란 게 이런 거란 걸 평생 엄마를 보면서 뼈저리게 알았어요. 그리고 또 몇 년 후엔 이 모든 걸 묵묵히 지켜보신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온몸에 주사바늘을 꽂고 삽관을 하고 중환자실에 누워 계실 때 생사를 오가는 아버지와 필담을 나누며 이승에서의 마지막 길을 함께하기도 했었죠. 엄마가 슬퍼하실까 봐 차마 말씀은 드리지 못했지만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에 쓴 글자는 집에 가고 싶어 였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지 힘없는 글씨로 몇 번이나 여보라고 쓰기도 했던 다정한 지아비이기도 하셨죠. 내가 젊었을 때 젖비린내 나는 시련을 겪기도 했을 때 엄마가 나한테 그러셨죠.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되는겨. 지금이야 마음이 아프겠지만 세상사 다 돌고 도는 거고 별거 아니라는 말씀이었는데 극한 시련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오면서 굽이굽이 힘들 때마다 딱 맞는 말씀이었어요. 반평생이 넘는 세월을 살면서 세상사를 겪을 대로 겪으면서 죽을 만큼 힘든 시절도 있었지만 그래도 삶은 계속 되더라고요. 삶은 내가 어쩔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내 삶의 멱살을 쥐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더 아플 게 남아있을까 싶어요. 엄마가 병상에 누워 생사를 오가는데 더 아플 게 또 남아있을까요? 그렇다면 또 기꺼이 아파해야겠죠. 아프고 아파도 아파해도 어차피 삶은 계속될 테니까요.
사소한 즐거움. 아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담임 선생님이 가훈을 적어오라는 숙제를 내주셨어요. 그때까지 우리 집엔 가훈이란 게 없었기 때문에 가훈을 급조해서 사소한 즐거움이라고 쓰고, 사람이 큰 뜻을 품고 거룩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아빠가 살아보니까 거룩한 것보다 사소한 즐거움을 자주 느끼는 게 행복하더라 라고 부연 설명을 해줬는데, 말이 씨가 된 건지 그 이후로 계속 가훈처럼 사소한 즐거움으로 살게 된 것 같아요.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에 자라기 시작한 풀을 두 술에나 뽑았더니 사소하게 즐거웠어요. 역시 사람은 몸을 적당히 움직여줘야 정신 건강에도 좋아요. 땀을 뻘뻘 흘리고 나서 찬물로 샤워하고 엄마에게 가는 길. 편백 베개를 사가서 베개를 바꿔드렸어요. 사소하지만 즐거웠어요. 이제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양말이나 갈아 신겨드리고 마사지나 해드리고 물수건으로 얼굴이며 손발을 닦아드리는 것밖에 해드릴 게 없지만 그 또한 사소하지만 감사하고 즐거워요. 만질 수 있다는 것. 평소엔 사소하게 느껴지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만질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축복이에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사소하지만 오늘도 감사해요. 측은지심. 굳이 맹자를 논하지 않더라도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게 측은지심인 것 같아요.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생명은 다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세상의 끝에 와 있는 모든 생명은 모두 다 측은해요. 어쩌면 예쁘고 사랑스러운 마음보다 측은해서 사랑스러운 마음이 훨씬 깊고 진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내가 지금 노심초사 엄마 곁을 지키는 것도, 기꺼이 지킬 수 있는 힘도 사랑의 힘보다도 측은지심의 힘인 것 같아요. 세상의 끝자락에 있는 모든 생명은 다 측은하고, 특히 세상의 모든 엄마는 모두 다 측은해요. 바라만 보고 있어도 측은하고, 만져만 봐도 측은하고, 말을 걸어봐도 대답을 못 하시는 게 더욱더 측은해요. 엄마,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 아마 나도 세상의 끝에 서 있을 테고 아마 나도 측은해질 테죠. 우리가 측은할 수 있는 것도 세상에 태어난 행운의 혜택이라고 생각을 하시자고요. 선택받지 못하고 세상에 태어나 보지도 못한 무구한 생명들은 측은해질 은총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우주의 먼지로 흩어져 간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엄마, 우리는 마음껏 측은해지기로 해요. 불쌍해서 그래. 뇌경색으로 쓰러지기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식사도 하시고 책도 보시고 일상이 평화로웠지요. 동의보감 한의원에 침을 맞으러 외출할 때가 아니면 주로 집에 계셨죠. 아직 눈이 밝아서 테레비로 세계 테마기행 보는 걸 좋아하시고 나머지 시간은 책을 보셨죠. 엄마 눈이 나보다 더 밝은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노무현 대통령 자서전을 보고 계셔서 눈 아프겠네요. 쉬면서 봐요. 했더니 노무현이 불쌍해서 그래. 그러셨죠. 김대중 대통령 자서전을 보실 땐 김대중이 불쌍하다고 하시고 법정 스님 책을 보실 땐
법정 스님이 불쌍하다고 하시고 노모에게는 세상사 모두가 불쌍하신가 봐요. 내가 보기엔 엄니가 더 측은하시구먼요.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시죠. 식사도 못하시고 휠체어도 못하시고 책을 읽지도 말씀을 하는 것조차 옛말이 되어버렸어요. 불과 몇 달 전인데 하루아침에 일상이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엄마가 불쌍하다고 하신 세상 누구보다 더 엄마가 더 불쌍해요. 이른 즈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젊었을 때는 젊음이 복에 겨웠는지 적당히 늙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젊었을 때의 희망대로 이젠 적당히 늙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라는 유행가 가사도 있지만 익어간다고 해서 몸의 노화가 멈추는 건 아니잖아요. 엄마가 꼬마 때부터 봐왔던 내 친구들도 적당히 잘 늙어가고 있어요. 이젠 심혈관 질환 때문에 스텐트 시술을 받기도 하고 탈모 때문에 뒷머리를 뽑아서 앞머리에 심는 모발 이식을 하기도 하고 얼굴에 신경을 쓰는 친구는 팔자주름을 없애는 시술을 하겠다고 팔자 좋은 소리를 하기도 해요. 그렇게 적당히 병도 들고 적당히 늙어가고 있어요. 젊었을 땐 애인의 오빠였다가 결혼하고 아이의 아빠가 되었고 이젠 손자가 생겨서 할아버지가 된 친구도 있어요. 꼬마들이 할아버지가 되다니 엄마도 참 신기하죠? 요즘 자동차는 일정한 속도를 세팅해 놓으면 지정해 놓은 속도로만 달리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해요. 내 인생에도 그런 기능이 있다면 나는 70살로 세팅하고 싶어요. 늙어가는 것을 적당히 즐기기엔 60살은 너무 빠르고 80살은 너무 늦어요. 70살의 나이로 더 늙지도 더 젊지도 않게 살 수 있다면 그것도 행복하겠다 싶어요. 70살이 되면 앞을 내다보고 뒤를 돌아볼 필요도 없이 오늘 하루의 계획만을 세우고 오늘 먹을 끼니만 생각하고 오늘 보고 싶은 사람과 오늘 가고 싶은 곳에 가서 숲도 강물도 노을도 함께 바라보고 지금 하고 싶은 말들을 나눌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외롭고 때론 화가 나고 절망적인 건 너무나 많은 시간과 너무나 많은 계획이 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구체적인 계획과 성과가 중요치 않고 오늘이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있는 나이가 70살이 아닐까 해요. 옛말대로 7살이 미운 7살이라면 70살은 아름다운 10번째 7살 같아요. 온 가족이 즐거웠던 엄마의 칠순 생신 때 생각이 나네요. 엄마도 이른쯤이 행복하셨나요? 임종 면회. 밤늦게나 새벽에 오는 전화는 불길해요. 낭보는 주로 해맑은 시간에 오지만 비보는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 무방비한 상태일 때 주로 와요. 오늘 새벽 5시 50분에 전화벨이 울리고 핸드폰에 간호사실이라고 뜨자마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른 아침에 죄송합니다. 윤희병 환자 아드님이시죠? 로 시작되는 통상적인 말들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이런 용무의 전화는 두괄식으로 결론을 먼저 말하게 매뉴얼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용건은 엄마가 위독하시니 오늘 가족들이
임종 면회를 오시라는 전화였어요. 임종이란 아픈 단어와 면회라는 반가운 단어가 이렇게 조합이 되니 빨강과 파랑이 만나서 보라가 되는 것처럼 전혀 다른 색깔이고 전혀 다른 느낌의 단어가 되었어요. 임종면회라는 말은 가슴에서 입 밖으로 나오면 공기 중에 떠다니지 않고 드라이 아이스처럼 무겁게 바닥으로 가라앉아서 한없이 아래로 흘러가요. 임종면회라는 말은 한없이 무겁고 한없이 차가워요. 간호사실에서는 가족들에게 임종면회를 오시라는 말을 전해달라고 하셨지만 난 임종이란 말은 전하지 않았어요. 주말인데 엄마 보러 면회 오세요 라고만 전달했어요. 엄마 옆칸 침대에 할머니들도 가족들이 얼마 전에 임종 면회를 와서 이미 돌아가신 것처럼 통곡을 하고 가셨지만 아직도 살아 계시잖아요. 임종은 강을 건너는 징검다리 같아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누구나 한 발 한 발 징검다리를 건너서 이승의 강을 건너야 해요. 때가 와서 강을 건너실 때면 그때 신발이 하나도 젖지 않게 사뿐사뿐 가볍게 징검다리를 건너가시면 돼요. 엄만 밥을 맛있게 드시고 나면 맛있게 먹었다. 배가 불러서 더는 못 먹겠어 하면서 숟가락을 내려놓으시잖아요. 밥상을 물릴 때처럼 인생이란 밥상을 물릴 때도 한평생 참 잘 살았다. 이만하면 잘 살았어 하면서 숨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원 없이 인생의 밥상을 물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엄마의 아들로 60년을 살 수 있어서 참 행복했다는 말 꼭 해드리고 싶어요. 바다 같고 강물 같고 꽃 같았던 엄마, 안녕. 윤희병 선생님은 2024년 8월 17일 아침 6시 40분에 낙원에서 천국으로 떠나셨습니다. 엄마는 고맙다 했고 나는 안녕이라 했다. 오늘 다정한 책방 김진태 작가님의 책으로 함께했습니다. 다정한 책방에 오늘도 들러주신 여러분들 참 고맙습니다. 우리 또 만나기로 해요.